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구인난이 심한 강원도에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설립하여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립대 의대가 없는 인천, 전북, 전남 등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 강원도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역의사제는 강원 의료계에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입시 전형을 통해 의대생을 선발해 일정 기간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률이 65.6%로 전국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이탈률이 높았는데 이탈률이 높다 보니 의대가 4개나 있어도 지역에서 의사를 구하긴 어려웠습니다. 특히 예산이 제한적이고 필수 의료 중심이라 수익성에 한계가 있는 공공의료계에선 그 어려움이 더했습니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이런 인력난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원주 의과대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 의료원조차도 의료 수급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의사제가 정부에 도입이 되면 원주 의료원도 의사 선생님들 모시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의사가 해야 할 일들을 떠맡아 왔던 간호사들도 안정적인 의사 수급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력이 수급돼야 그 역할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충분한 인력을 통해서 업무의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안정적으로 안전한 의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히지 않은 데다 의사단체와 충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역의사제 도입 시기를 2028년으로 점치고 있지만 복지부는 도입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이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됐는지도 미지수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발표 이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에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추진의 반발에 총파업을 벌인 바 있어 이번 결정이 갈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남학생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 통학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학부모들이 기자회견 열고 강원도교육청에 전격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개 공공기관과 주거지, 상권이 자리를 잡으며 자족도시 모습을 갖춘 원주 혁신도시. 반곡 관설동과 행구동을 합쳐 정주 인구 6만 명에 육박하는 원주 최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하지만 교육 여건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이 있지만 고등학교는 여자고등학교 1곳뿐입니다. 남학생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가 버스로 30-40분 거리에 있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봉고차 같은 그거를 같이 함께 돈을 내서 통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배정받은 학교가 있으면 그 근처로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10년 넘게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원도 교육청을 상대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등학교 신설과 이전, 특성화 고등학교의 인문계 학급 설치 등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현재 있는 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동문들의 반대가 거세겠지만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도교육감이 나서 담대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예견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기만하고 방관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강제 전환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우선 내년에 인근 학교의 학급을 늘려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남녀공학 전환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편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기자회견에 이어 이전 기관 직원들도 공동 성명을 준비하는 등 혁신도시 남고 문제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을 몰아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평창군청 공무원 3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10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평창군 전 상하수도 사업소장과 후임 소장, 전 팀장 등 3명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직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 증액이 확정됐습니다. 수년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제2경춘국도가 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습니다. 확정된 총 사업비는 1조 8,987억 원입니다.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제2경춘국도는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사업비가 6천억 넘게 늘면서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증액이 확정돼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명칭은 국도지만 신호등이 없어져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 평면 교차로가 40개소입니다. 40개소. 이때마다 신호를 받아야 되죠. 이거를 입체 교차로 5개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2경춘국도는 경기 남양주 화도읍에서 춘천 서면 당림리까지 33.6km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국도가 완공되면 현재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이동 시간이 25분 정도로 줄어듭니다.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서울의 그 많은 인구들이 여행하기가 시간 단축되고 또 자주 오게 돼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강원도도 알리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제2경춘국도는 올해 하반기 발주를 거쳐 2032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일거체제 속에서 지역 방송의 현실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정부에선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역 MBC 공동 취재단 고병권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세워진 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그러나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법에서 지역은 배제됐다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지난해 발의된 발전기금 신설 등을 담은 지역방송 지원 4법은 아직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지역 MBC 기준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0%나 줄어드는 등 지역방송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미래를 모색하는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수없이 강조돼온 특별기금 조성 등 대책을 이재명 정부가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효성을 가지려면 좀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고 실제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고, 유튜브 등으로 초연결된 새로운 방송 환경에 맞춰 지역성에 기반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정부와 지자체의 세심한 정책적 뒷받침도 강조됐습니다. 학계,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과의 어떤 콘텐츠 클러스터 혹은 거버넌스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되어서 서로 이게 공동의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인 광고 결합 판매 관련해 지역방송 포함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미리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추상적인 구호보단 실질적인 지역방송 지원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원주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획 발표를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제가 채택되면서 내부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속도감 있는 유치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건강과 생명, 자원과 산업, 관광과 국방, 공공서비스 분야 등 35개 중점, 28개 관심 등 모두 63개 기관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원주 혁신도시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원주시는 준비 상황과 강점을 설명하며 유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전쟁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시행되는 을지 연습의 하나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전국 동시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으로 오후 2시 정각에 1분간 사이렌이 울리고 공무원과 길거리 시민들의 대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원주 보건소 사거리에선 소방차와 119 구급차, 길 터지기 훈련이 실시됐고 주변 시민들의 지하상가 대피소 이송,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을지 연습은 강원도와 각 시군, 공공기관, 학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영월의료원이 2년 연속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 반창고 사업에 선정돼 아동 청소년들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오는 11월 14일까지 석 달 동안 영월의료원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래와 입원, 수술 등으로 발생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엔 26명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모두 8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하늘 반창고 사업은 지원금도 적고 기간도 짧은 데다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중증에만 해당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평창군이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만성질환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은 평창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79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만성질환자로 공단 검진 항목에 없는 동맥경화와 골다공증 검진을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대화보건지소, 진부체육공원 등 3곳을 검진버스가 하루씩 순회하고 권역별로 선착순 100명까지 검진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률이 19일 현재 97%를 넘겼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소비 쿠폰 신청 인원은 145만 7천여 명으로 대상 인원의 97.4%를 기록하고 있고 지급액은 2,950억 원입니다. 원주시와 춘천시, 화천군이 97.7%로 지급률이 가장 높고 도내 18개 시군 모두 96% 이상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